자, 오늘은 SBB테크 3분기 보고서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 과연 어떤 기회가 숨어 있고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SBB테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야겠죠. 이 회사는요, 한마디로 로봇이나 방산, 반도체 산업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 그러니까 정밀 구동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곳이에요. 특히 이걸 국산화했다는 게 중요 포인트죠. 이번 보고서를 딱 보면요, 이 회사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써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한쪽엔 로봇 시대의 대박주가 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다른 한쪽엔 아슬아슬한 재무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딱 5가지를 짚어볼 겁니다. 먼저, 이 회사의 본업이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분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 상태에 빨간불은 없는지, 그럼에도 회사가 믿는 구석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SBB테크라는 회사의 정체성, 그러니까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고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시죠. 보고서를 보면요, SBB테크는 감속기나 베어링 같은 아주 정밀한 부품을 전문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국내 최초로 세라믹 볼 베어링이랑 로봇용 감속기를 국산화했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제품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반도체, 방산, 또 산업용 로봇의 거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 핵심 소부장 품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실제 숫자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025년 3분기 성적표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손익계산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추세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단 매출, 겉으로 보이는 덩치는 커졌어요. 작년보다 무려 29%나 성장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속사정입니다. 수익성을 보세요. 영업손실은 오히려 11%나 더 늘었고요. 진짜 심각한 건 순이익이에요. 작년에는 그래도 8억 넘게 흑자였는데 올해는 무려 62억 가까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덩치는 커지는데 속으로는 골병 들고 있다는 신호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매출이 어디서 나오나 좀 더 뜯어보니까 로봇 베어링이 한 28%로 제일 크고요. 또 다른 핵심 제품인 감속기가 22% 정도 되네요. 보시다시피 여러 부품에서 매출이 좀 고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포트폴리오는 나름 괜찮게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 6.3%라는 숫자. 이게 뭐냐면요, 주력 제품인 감속기의 공장 가동률입니다. 3분기에 고작 6.3%만 공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생산 설비는 엄청나게 갖춰놨는데 실제로는 거의 놀리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수요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생산 라인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적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그럼 당연히 회사 재정 상태에도 영향이 있겠죠? 이번에는 재무 상태표를 보면서 회사의 돈줄, 그러니까 유동성이랑 현금 흐름은 괜찮은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와,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한눈에 보이죠? 왼쪽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 89억 원, 오른쪽이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 174억 원입니다. 갚아야 할 돈이 가진 돈의 거의 2배예요. 단기적으로 돈 갚을 압박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빚이 많다는 건 부채 비율에서도 드러납니다. 자기 돈은 75억인데 빌린 돈이 181억. 부채 비율이 무려 241%에 달해요. 보통 200%만 넘어도 위험 신호로 보는데 그걸 훌쩍 넘었죠. 그만큼 빚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선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60억 원. 이게 뭐냐면요, 2025년 들어 9달 동안 본업, 그러니까 물건 팔아서 번 돈이에요. 돈을 번 게 아니라 오히려 60억을 까먹었다는 거죠.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현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태워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각하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 회사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도 이 회사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이죠. 이런 재무적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희망의 근거, 과연 뭘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본 재무 상황이랑은 완전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독자적인 감속기 기술도 개발했고 무엇보다 매출의 37.4%, 아니 거의 40%를 연구 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정부에서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콕 집어 선정한 것도 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뭘 할 거냐? 4가지 성장 계획을 내놨습니다. 첫째, 국내 대기업 협동 로봇 시장을 뚫고, 둘째, K9 자주포 같은 방산 분야에도 더 많이 팔고, 셋째, 앞으로 커질 물류나 서비스 로봇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까지 뻗어나가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희망적인 부분과 암울한 부분, 이 상반된 정보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 갈림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딜레마가 정말 명확하죠. 한쪽에는 연 17%씩 폭풍 성장하는 글로벌 로봇 시장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기술력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끝없이 깊어지는 적자, 바닥나는 현금, 6.3%라는 처참한 공장 가동률, 그리고 엄청난 빚이라는 현실의 벽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유망한 미래와 혹독한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SBB테크가 가진 이 대단한 기술력이 지금의 이 혹독한 재무적 겨울을 버텨내고 마침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쓰러지게 될까요? 그 최종 판단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